좋은 사람인 줄 알고 평생 곁에 두었는데 나중에야 깨닫게 됩니다. 아, 이런 사람이었구나. 살다 보면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참 따뜻했고 참 괜찮은 사람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주 사소한 장면 하나가 마음을 무너뜨립니다. 식당 직원에게 던진 차가운 말투, 부모를 귀찮다는 듯 바라보는 눈빛, 남의 성공 이야기를 듣는 순간 잠깐 스쳐 지나가는 표정. 저는 100여섯 해를 살아오며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본성은 절대로 큰 일에서 드러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장 평범한 순간, 가장 방심한 순간에 조용히 흘러나옵니다. 더 무서운 건 대부분 너무 늦게 알아챈다는 사실입니다. 정을 다 주고 난 뒤에야, 세월을 함께 보낸 뒤에야, 노년의 마음이 깊이 닫힌 뒤에야 비로소 보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사람을 함부로 의심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남은 인생을 더 편안하게 살기 위해 끝까지 곁에 두어야 할 사람과 반드시 거리를 두어야 할 사람을 알아보는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지금 곁에 있는 사람들의 숨겨진 본 모습이 하나씩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특징 첫 번째, 약한 사람을 대하는 태도. 약한 사람을 대하는 태도. 이것을 보면은 그 사람의 속마음이 가장 먼저 보입니다. 제가 오래 살아보니 사람은 높은 자리 앞에서는 누구나 예의를 차립니다. 그러나 자기보다 약해 보이는 사람 앞에서는 마음속에 감추어둔 것이 슬그머니 나옵니다. 식당에서 밥이 조금 늦게 나왔을 때를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조용히 기다립니다. 바쁘신가 봅니다. 하고 한마디를 건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얼굴빛부터 달라집니다. 말투가 거칠어지고 눈빛이 차가워집니다. 마치 돈을 냈으니 사람까지 낮추어 보아도 된다는 듯이 행동합니다. 아파트 경비원에게 인사도 하지 않는 사람, 병원 접수 직원에게 짜증부터 내는 사람, 젊은 사람에게 네가 뭘 아느냐 하고 쉽게 낮추어 말하는 사람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친절하다고 해서 반드시 따뜻한 사람은 아닙니다. 지금은 나에게 얻을 것이 있기 때문에 웃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품격은 강한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약한 사람 앞에서 드러납니다. 자기에게 아무 이익을 주지 못하는 사람에게도 고맙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바쁜 사람의 처지를 한 번쯤 헤아려 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오래 곁에 두어도 마음이 편한 사람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주 작습니다. 말 한마디, 눈빛 하나, 기다리는 태도 하나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작은 틈으로 그 사람의 본성이 새어나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을 볼 때는 그가 나에게 얼마나 잘해주는지만 보지 마십시오. 자기보다 약한 사람에게 어떻게 하는지를 조용히 보십시오. 거기에 그 사람의 진짜 얼굴이 있습니다. 특징 두 번째, 무엇을 칭찬하는가? 무엇을 칭찬하는가? 이것을 보면 그 사람이 사람의 겉을 보는지 속을 보는지 알 수 있습니다. 칭찬은 참 따뜻한 말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제가 오래 살아보니 칭찬 속에도 사람의 본심이 숨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늘 보이는 것만 칭찬합니다. 집이 참 좋습니다. 자녀가 좋은 자리에 갔다지요. 아직도 젊어 보이십니다. 돈을 잘 모으셨습니다. 이런 말들이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사람 사이에 이런 말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칭찬이 늘 집, 돈, 외모, 직함, 자식의 성공에만 머문다면 조용히 보아야 합니다. 이 사람은 나라는 사람을 보는 것일까?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껍데기를 보는 것일까? 진짜 사람을 깊이 보는 이는 칭찬의 결이 다릅니다. 그 어려운 세월을 참 잘 견디셨습니다. 말없이 가족을 위해 애쓰신 시간이 느껴집니다.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오래된 습관처럼 몸에 배어 있습니다. 이런 말은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사람의 내면을 보아야 나오는 말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귀하게 여기는 것만 알아봅니다. 돈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돈을 먼저 보고 체면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체면을 먼저 봅니다. 그러나 마음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상대의 수고와 인내와 상처를 먼저 봅니다. 나이가 들면 누구나 겉의 빛은 조금씩 약해집니다. 젊음도 직함도 사람들의 박수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때 내 곁에서 무엇을 봐주는 사람이 남는가가 중요합니다. 내 가진 것을 보는 사람은 가진 것이 줄어들면 멀어집니다. 그러나 내 살아온 길을 봐주는 사람은 시간이 지나도 쉽게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누군가 당신을 칭찬할 때 그 말이 듣기 좋은지만 보지 마십시오. 그 사람이 무엇을 칭찬하는지 보십시오. 칭찬은 그 사람의 눈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 보여주는 조용한 거울입니다. 특징 세 번째, 그 자리에 없는 사람을 어떻게 말하는가? 그 자리에 없는 사람을 어떻게 말하는가? 이것을 보면 그 사람의 진짜 성실함이 보입니다. 사람은 눈앞에 있는 사람에게는 누구나 어느 정도 친절할 수 있습니다. 웃을 수도 있고 좋은 말을 할 수도 있고 예의를 차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자리를 비운 뒤에 어떤 말을 하는가? 저는 그것을 더 조용히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살다 보면은 이런 사람을 만납니다. 앞에서는 그렇게 다정하게 웃더니 그 사람이 잠시 자리를 비우자마자 말이 달라집니다. 그 사람 원래 좀 그렇잖아요. 겉으로는 좋아 보여도 속은 모릅니다. 내가 말은 안 했지만 예전부터 이상했습니다. 이렇게 누군가를 쉽게 깎아내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처음 들을 때는 재미있을 수 있습니다. 나만 특별히 속 이야기를 듣는 것 같고 그 사람과 가까워진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심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없는 사람을 그렇게 말한다면 내가 없는 자리에서도 나를 그렇게 말할 가능성이 큽니다. 험담을 좋아하는 사람은 대상을 가리지 않습니다. 오늘은 다른 사람 이야기였지만 내일은 내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무서운 점입니다. 입으로 사람을 가볍게 다루는 사람은 결국 관계도 가볍게 다룹니다. 반대로 믿을 만한 사람은 없는 사람을 함부로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나쁘게 말하는 분위기 속에서도 조용히 말합니다. 그래도 그분에게는 좋은 면이 있습니다. 그 사람도 사정이 있었겠지요. 이렇게 한마디를 덧붙일 줄 아는 사람은 마음의 그릇이 넓은 사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의 말은 더 무겁게 들립니다. 젊을 때는 말 한마디를 지나칠 수 있지만 노년에는 말 한마디가 오래 마음에 남습니다. 그러니 누군가 내 앞에서 나를 칭찬하는지보다 내 앞에서 없는 사람을 어떻게 말하는지를 보십시오. 그 말 속에 그 사람의 뿌리가 있습니다. 특징 네 번째, 돈이 얽혔을 때의 태도. 돈이 얽혔을 때의 태도. 이것을 보면 그 사람이 나를 사람으로 보는지 이익으로 보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살아오며 가장 조심스럽게 보아온 것이 바로 돈 앞에서의 사람입니다. 평소에는 온화하고 다정하던 사람도 돈 이야기가 나오면 눈빛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참 이상하지요. 말은 부드러운데 계산은 차갑고 웃고는 있는데 마음은 이미 자기 몫을 따지고 있습니다. 함께 식사를 했을 때를 보십시오. 자신이 더 많이 먹고도 당연하다는 듯 똑같이 나누자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작은 돈을 빌리고도 다음에 주겠습니다 하고는 잊은 듯 지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경조사 자리에서도 마음보다 체면과 계산을 먼저 따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작아 보여도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돈은
사람의 속을 비추는 조용한 등불과 같습니다. 돈 앞에서 흐려지는 사람은 관계 앞에서도 흐려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 사람에게 조금 손해를 보게 해도 괜찮겠지, 이 정도는 넘어가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이미 상대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살다 보면 누구나 형편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돈이 넉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액수가 아닙니다. 태도입니다. 적으면 적은 대로 미안해할 줄 아는 마음, 빌렸으면 기억하려는 마음, 함께한 사람에게 손해를 떠넘기지 않으려는 마음, 그것이 신뢰의 시작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돈 문제로 관계가 멀어지는 일이 많습니다. 형제 사이도, 친구 사이도, 오래된 이웃 사이도 돈 앞에서 쉽게 금이 갑니다. 그래서 더 조심해야 합니다. 돈 앞에서 정직한 사람은 마음도 대체로 정직합니다. 누군가와 오래 가고 싶다면 큰 말보다 작은 계산을 보십시오. 그 사람이 돈 앞에서 어떤 얼굴을 하는지 보십시오. 거기에 그 사람이 당신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가 숨어 있습니다. 특징 5번째, 작은 약속을 지키는가? 작은 약속을 지키는가? 이것을 보면 그 사람이 내 시간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알 수 있습니다. 큰 약속은 누구나 조심합니다. 큰 돈이 오가는 일, 중요한 자리, 남들이 모두 지켜보는 약속 앞에서는 대부분 사람이 긴장합니다. 그러나 진짜 사람 되면 그런 큰 자리보다 지키지 않아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은 작은 약속에서 드러납니다. 잠깐 들르겠습니다. 다음에 꼭 갚겠습니다. 그날은 늦지 않겠습니다.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이런 말은 참 쉽게 나옵니다. 그러나 그 말이 반복해서 지켜지지 않는다면 조심해야 합니다. 한두 번의 실수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도 예전 같지 않고 사정도 생깁니다. 그러나 매번 가볍게 넘기는 사람은 다릅니다. 그 사람은 약속만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을 기다린 사람의 마음도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특히 노년에는 기다림이 더 깊습니다. 누군가 온다고 해서 차를 준비해두고 마음을 열어두고 하루를 비워두었는데 아무렇지 않게 약속이 미뤄지면 마음 한쪽이 조용히 식습니다. 큰 상처처럼 보이지 않지만 이런 작은 실망이 쌓이면 관계는 서서히 멀어집니다. 믿을 만한 사람은 작은 약속을 크게 여깁니다. 늦을 수는 있어도 미안해할 줄 압니다. 못 지킬 수는 있어도 상대의 기다림을 가볍게 넘기지 않습니다. 별것 아닌 일인데 뭘 그렇게 서운해 하느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별것 아닌 일 속에 사람의 마음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래 살아보니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은 언제나 큰 배신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작은 약속을 반복해서 어기는 태도가 사람의 마음을 지치게 만듭니다. 그러니 누군가를 오래 믿고 싶다면 그 사람이 큰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보다 작은 약속을 어떻게 다루는지 보십시오. 작은 약속을 지키는 사람은 대개 큰 관계도 함부로 버리지 않습니다. 특징 6번째, 웃음을 어떻게 만드는가? 웃음을 어떻게 만드는가? 이것을 보면은 그 사람이 남의 마음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웃음은 좋은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웃을 일이 줄어든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분위기를 밝게 만들고 함께 있는 사람들을 웃게 해주면은 참 고맙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제가 오래 살아보니 모든 웃음이 따뜻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웃음은 사람을 살리지만 어떤 웃음은 사람 마음에 오래 남는 상처를 만듭니다. 가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실수를 계속 이야기하며 웃음을 만듭니다. 그때 얼마나 창피했는지 아십니까? 저 사람은 원래 좀 덜렁댑니다. 처음에는 모두가 웃습니다. 말하는 사람도 재밌어 보이고 분위기도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때 조용히 보십시오. 웃음의 소재가 된 사람의 얼굴이 정말 편안한지 아니면 억지로 웃고 있는지 말입니다.
사람을 낮추어 만드는 웃음은 값싼 웃음입니다. 그 자리에서는 크게 웃을 수 있지만 돌아서면 누군가의 마음이 조금씩 무너져 있습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은 체면을 중하게 여깁니다. 남들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해도 겉으로는 웃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웃음이 진짜 웃음은 아닐 때가 많습니다. 진짜 품격 있는 사람은 누구를 희생시켜 웃기지 않습니다. 자기의 작은 실수를 부드럽게 이야기하고 무거운 분위기를 따뜻하게 풀어줍니다. 남의 약점을 잡아 웃기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편안해지는 웃음을 만듭니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머리에 재치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배려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함께 웃을 수 있는 사람이 귀합니다. 그러나 더 귀한 사람은 웃고 난 뒤에도 마음이 편안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누군가가 웃음을 만들 때 얼마나 재미있는지만 보지 마십시오. 그 웃음 때문에 누가 작아지고 있는지 보십시오. 웃음의 방식 안에 그 사람의 인격이 숨어 있습니다. 특징 7번째, 상대가 실수했을 때의 첫 반응. 상대가 실수했을 때의 첫 반응. 이것을 보면은 그 사람의 그릇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합니다. 젊을 때도 실수하고 나이가 들어도 실수합니다. 오래 살았다고 해서 마음이 늘 단단한 것도 아니고 경험이 많다고 해서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해내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남이 실수하는 순간 기다렸다는 듯이 얼굴빛이 달라집니다. 그것도 못합니까?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듣습니까? 나이 먹고 아직도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런 말은 듣는 사람의 마음을 깊이 찌릅니다. 말한 사람은 가볍게 한마디 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수한 사람은 그 말 하나를 오래 품고 삽니다. 특히 나이가 든 사람에게는 실수 하나가 단순한 실수가 아닐 때가 많습니다. 내가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 되었나 하는 두려움까지 함께 올라오기 때문입니다. 제가 살아보니 진짜 인격 있는 사람은 남의 실수 앞에서 소리를 높이지 않습니다. 먼저 사람을 봅니다. 일이 잘못된 것보다 그 사람이 얼마나 당황했을지를 먼저 헤아립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합니다. 괜찮습니다. 다시 하면 됩니다. 반대로 실수를 빌미로 사람을 몰아붙이는 일은 조심해야 합니다. 그것은 가르침이 아니라 자기 감정을 쏟아내는 일일 수 있습니다. 꾸짖는 말이 모두 교육은 아닙니다. 설명하고 도와주는 말이 진짜 교육입니다. 사람의 본성은 일이 잘 될 때보다 일이 어긋났을 때 더 분명하게 보입니다. 상대가 실수했을 때 따뜻하게 붙잡아주는 사람인지 아니면 더 깊이 밀어 떨어뜨리는 사람인지 보십시오. 그 첫마디 안에 그 사람의 마음 크기가 들어있습니다. 특징 8번째, 남의 성공을 들었을 때의 반응. 남의 성공을 들었을 때의 반응. 이것을 보면은 그 사람의 마음이 넉넉한지 가난한지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은 슬픈 일을 함께 해주는 사람도 필요하지만 기쁜 일을 진심으로 기뻐해주는 사람은 더 귀합니다. 왜냐하면 남의 아픔 앞에서는 누구나 어느 정도 위로의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남의 기쁨 앞에서는 마음속 그늘이 쉽게 드러납니다. 이웃의 자녀가 좋은 길을 찾았다고 들었을 때, 오랜 친구가 늦은 나이에 좋은 일을 시작했다고 들었을 때, 누군가 집안에 경사가 생겼다고 말했을 때를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곧바로 말합니다. 참 잘 됐습니다.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그 말에는 따뜻한 기운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상하게 한 박자 늦습니다. 그리고 꼭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운이 좋았겠지요. 그래도 그 집도 속사정은 모릅니다. 잘 돼도 오래가 봐야 압니다. 겉으로는 별말 아닌 것 같지만 그 말 속에는 남의 기쁨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저는 오래 살아보며 알았습니다. 남의 성공을 깎아내리는 사람은 대개 자기 삶의 평안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자기 마음이 편안하지 않으면 남의 행복이 눈부시게 느껴집니다. 그 눈부심을 견디지 못해 자신도 모르게 흠을 찾고 이유를 붙입니다. 하지만 진짜 좋은 사람은 다릅니다. 남의 좋은 일을 들으면 자기 일처럼 웃습니다.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그동안 애쓰더니 참 잘 됐습니다. 이렇게 말할 줄 압니다. 그런 사람 곁에 있으면 내 마음도 넓어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사람이 귀합니다. 내 기쁨을 불편해하지 않는 사람, 내 작은 성취를 깎지 않는 사람, 내 자식과 손주의 좋은 소식까지 따뜻하게 받아주는 사람, 그런 사람은 인생의 큰 선물입니다. 그러니 누군가에게 좋은 소식을 전했을 때 그 사람이 어떤 표정을 짓는지 조용히 보십시오. 축하보다 흠을 먼저 찾는 사람인지 아니면 마음을 다해 기뻐해 주는 사람인지 그 짧은 반응 안에 그 사람의 진짜 마음이 있습니다. 특징 9번째,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가?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가? 이것을 보면 그 사람이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인지 마지막으로 알 수 있습니다. 말은 누구나 아름답게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꼭 잘하겠습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이런 말은 듣는 순간 마음을 놓게 만듭니다. 특히 오래 외롭게 살아온 사람일수록 따뜻한 말 한마디에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백에서 태를 살아오며 배운 것은 이것입니다. 사람을 볼 때는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는지만 보면 안 됩니다. 그 말이 지나간 뒤에 무엇을 했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입으로는 효도하겠다고 하면서 부모의 마음은 살피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늘 고맙다고 말하면서 정작 필요할 때는 곁에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언제든 찾아뵙겠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세월이 지나도 발걸음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말은 따뜻했지만 행동은 차가운 것입니다. 반대로 말이 많지 않아도 믿음이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크게 표현하지 않아도 어려울 때 조용히 찾아오는 사람, 큰 약속을 하지 않아도 맡은 일을 끝까지 해내는 사람, 생색내지 않고 곁을 지켜주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말보다 행동으로 마음을 남깁니다. 사람의 진짜 얼굴은 입이 아니라 발자국에 있습니다. 무엇을 말했는가 보다, 어디에 있었는가, 어떤 약속을 했는가 보다 실제로 무엇을 지켰는가 이것을 보아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화려한 말보다 조용한 행동이 더 귀합니다. 말은 바람처럼 지나가지만 행동은 땅에 자국을 남깁니다. 그러니 누군가를 믿고 싶다면 그 사람의 말을 오래 붙들지 마십시오. 그 말 뒤에 따라온 행동을 보십시오. 말과 행동 사이의 거리가 바로 그 사람의 진짜 거리입니다. 마지막, 사람의 본성은 평범한 하루에 드러납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람의 본성은 큰 사건에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주 평범한 하루, 아무렇지 않게 지나가는 작은 순간에 가장 솔직하게 드러납니다. 약한 사람을 대하는 말투, 무엇을 칭찬하는지, 없는 사람을 어떻게 말하는지, 돈 앞에서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작은 약속을 지키는지, 웃음으로 누군가를 다치게 하지는 않는지, 실수한 사람에게 어떤 첫마디를 건네는지, 남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뻐하는지, 그리고 말과 행동이 같은지, 이 9가지를 조용히 보면 그 사람이 내 곁에 오래 두어도 되는 사람인지 조금씩 보입니다. 사람을 의심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 남은 인생을 더 편안하고 따뜻하게 지키기 위한 지혜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많은 사람보다 진실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마음을 불안하게 만드는 인연은 조용히 내려놓고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을 더 귀하게 여기십시오. 오늘 이야기에서 마음에 남는 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좋은 인연, 진짜 사람, 마음의 지혜. 이 이야기가 누군가의 관계를
지켜줄 수 있다고 느끼셨다면 구독으로 함께 해주시고 가족과 가까운 분들에게도 조용히 나누어 주십시오. 좋은 사람을 알아보는 눈은 노년의 평안을 지켜주는 가장 큰 힘입니다.